대통령과 엘리제궁에서 독대를 할 기회가 생기다니. 헬기에서 내려다보면서 대통령을 환영하러 그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으로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정말 좀 운이 좋은 사람이죠. Bonjour,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배우 소피 막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 두 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고요? 네, 이 두 분을 만나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가 미테랑 대통령을 만난 것은요, 5번인데요. 4번은 미테랑 대통령의 공식 통역사로서, 즉 비즈니스 관계로 만났고요. 1번은 사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1993년이니까 거의 20년이 되었죠. 제3차 한불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엄청난 긴장 속에서 보낸 일정이라 그랬는지요. 사흘이라는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답니다. 미테랑 대통령과 부인 다니엘 여사는요, 출국하는 날 제게 파리에 자주 오세요. 파리에 오게 되면 잊지 말고 꼭 연락을 주세요. 다시 파리에서 만나게 된다면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라고 친절하면서도 정말 애틋함이 오롯이 전해지는 말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마침 다음 해 2월에요. 런던에 갈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파리에 잠시 들러 외무성 통역국장인 티에리 박사님을 만나서 점심을 함께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미테랑 대통령 내외와의 약속이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화제로 꺼냈고, 티에리 박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외무성 통역국장을 지냈지만 미테랑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통역사에게 그런 말을 한 전례가 없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오후에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 가는 길에 비서실에 얘기를 해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런던 출장을 마치고 파리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티에리 박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제가 무슨 일일까 궁금하면서도 혹시나 하면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미테랑 대통령께서 아주 반가워하시면서 잠시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아하. 이런 일이 대통령과 엘리제궁에서 독대를 할 기회가 생기다니. 네, 정말 펄쩍 뛸 듯이 기뻤답니다. 평소에 새벽잠이 없기는 했지만요, 그날은 제가 도통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정말 더 일찍 눈을 떴답니다. 대통령과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했더니 정말 오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미테랑 대통령인 걸 알기에요, 이야기를 할 화제거리로서 새로 그때 마침 개장을 한 루브르 궁과 건축 중인 국립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정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테랑 대통령은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눈 후에 파리에 온 뒤에 무엇을 했는지 제게 물었답니다. 루브르 궁과 국립도서관 얘기거리로 삼은 것은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주제에 대해서 미테랑 대통령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답니다. 대통령은 프랑스의 역사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문화적인 여러 지식을 저에게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주시면서 나누어 주셨답니다. 한시로 예정이 된 학계와 문화계 대표들과의 오찬을 좀 늦춰가면서까지 미테랑 대통령께서는 그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할애를 해준 것입니다. 몇 차례 통역을 해드린 것이 전부인 저에게 1시간 가까이 시간을 할애하여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을 해 주었던 대통령의 모습에 저는 정말 감동을 금할 길이 없었답니다. 그의 손이 닿는 곳에는 언제나 책이 있다는 말을 정말 저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은요, 정말 이 동서양을 아우르는 해박한 지식은 물론이요, 또 독서와 경험을 통해서 익혀온 동양 문화로서 저를 배려하는 모습까지 정말 제게는 그 만남의 순간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답니다. 미테랑 대통령은 정말 책을 사랑하고 섬세한 감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고 행동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또 잘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요, 미테랑 대통령의 독서열이 그대로 드러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얘기해 드릴게요. 대통령께서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헬기를 타고 대전 엑스포를 방문하기 위해서 헬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헬기장에서 가방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헬기로 20분 남짓 비행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소중하고 아까워서 비행 중에도 독서를 하려고 애독하는 책이 들어있는 그 책 가방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다 낡은 가죽 가방에서는 정말 오래돼서 빛이 바랜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헬기의 그 무자비한 굉음도 대통령의 독서 삼매경을 방해하지는 못했답니다. 그때 어찌나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컸던지요. 저는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분하고도 얘기를 한마디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소리가 컸었답니다. 미트랑 대통령은 예술가들, 특히 소설가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프랑스 재선에 성공해서, 프랑스는 대통령 임기가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최고의 통치자 자리에 있으면서 유럽 연합 발족을 성사시킨 세계 초리더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인 것입니다. 미테랑 대통령은 항상 무엇인가 읽고 생각하고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이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얻었답니다. 또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상대에게 맞는 그러한 대화를 해 나감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했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20여 분의 그 굉음을 뒤로하고 헬기가 대전 엑스포 프랑스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헬기에서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니까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헬기 착륙 지점 쪽으로 막 달려가는 것이 보였답니다. 대통령도 헬기에 동성했던 공식 수행원도 또 저 모두 대통령이 도착하니 사람들이 대통령을 환영하러 달려오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헬기에서 내려와 보니까요. 대통령보다 먼저 와 있던 라 붐의 영화로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졌던 소피 마르소를 보고 가까이 보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온 것을 헬기에서 내려다보면서 대통령을 환영하러 그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미트랑 대통령한테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프랑스 배우 소피 마르소가 이렇게까지 인기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용말리 한국에서 자국의 배우의 그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를 바로 옆에서 실감한 대통령은 정말 뿌듯해하면서 함께 방한한 몇몇 예술인들과, 물론 소피 마르소도 포함을 했죠, 함께 별도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강산이 거의 2번 가까이 바뀔 만한 시간이 지난 후,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저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한 소피 마르소를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정말 좀 운이 좋은 사람이죠. 어찌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어요. 미테랑 대통령 국빈 방문 시의 일화를 소피 마르소한테 이야기를 해줬더니 1993년 한국에 왔던 것, 미테랑 대통령과 대전 엑스포에 같이 참석했던 것, 그리고 같이 방황했던 예술인들과 같이 미테랑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것 등 다 생각이 난다고 해서 참 칭했습니다. 저까지도 그러한 순간에 저도 함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은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배우 소피 마르소의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하시죠? 네, 우리 곧 다음에 만나요. 기대해 주세요. 아비앙또!